영양분 흡수 이론에서 꼭 숙지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 대단히 중요한 식품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그래서 잘 섭취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당분이 되잖아요. 이때 그 분해 속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분해돼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돼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게 인슐린을 비롯한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 바로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류 탄수화물이에요. 그 통곡류가 좋은 거거든요. 나쁜 탄수화물은 반대로 백미나 식물가루 같은 정제 국물의 탄수화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바로 통곡류를 먹으라고 권하는 거고, 마인드 식사에서도 통곡류 섭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방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료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체온 유지 역할도 하고요, 지방이. 그죠? 그래서 지방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지방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신선한 자연의 지방입니다. 들깨, 아마씨, 생선, 견과, 콩 같은 기름에 들어있는 기름이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나쁜 기름은 과도하게 가공된 이른바 정제가공유입니다. 추출정제요. 이게 이제 보통 식용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 같은 거 이런 것 등에 해당되겠는데요. 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지방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잘 아시죠? 이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 각종 미량영양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반면에 나쁜 지방에는 필수 지방산이나 미량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대신 트랜스지방산, 바사나물, 벤조피렌, 활성산소 같은 이런 해를 물질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고온이나 광선, 산소 같은 게 지방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접촉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나고 필수지방산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물질들이 만졌다는 뜻이에요. 보통 튀김식품이나 직화구이식품들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에서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 조성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갖춰진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그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아닙니까?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생선, 계란, 유제품, 육류 같은 거,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 되고요. 콩류, 견과류, 통곡류 같은 식물성 식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각종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조관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변형되면 뭐 알레르기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식품 첨가물들이 되게 남용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평소 식생활에서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식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의사의 조언을 받고 보조식품을 이용할 수 있겠죠.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성인의 경우 약 60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대개 이 기준을 초과해서 먹고 있어요. 충분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단백질 섭취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분들이라든가 채식 지향자들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러 단백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동물성 단백질들이 좋다고들 그러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식단만 잘 짜면. 그죠? 마인드 식사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중시하잖아요. 콩류, 통곡류, 그런 게 단백질의 기본 공급원이에요. 마인드 식사에서. 영양분 흡수 이론에서 꼭 숙지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분은 한두 가지 물질만으로는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다른 영양분과 함께 섭취해야만 원활하게 흡수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 미량 영양분은 한두 가지를 과잉 섭취하면 되게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제의 유해성에 대한 논문들이 요즘 이제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이제 한두 가지만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영양제 무용론은 이미 연구 사례를 통해서 밝혀져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알약 몇 알 먹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다른 영양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양제나 각종 보조식품들보다는 당연히 자연에서 재배된 채소나 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영양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씹지 못한다든가 특정 영양분이 결핍돼 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이제 일시적 의성으로 공급해야 되겠죠.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영양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영양제 무용론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제를 이용하고 있죠. 건강식품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몇 가지 심리 기제가 있어요.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케팅의 힘입니다. 업체들은 대개 전문가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선전 광고에 열중합니다. 일반 대중 소비자들은 냉철한 판단보다는 이런 마케팅이 더 끌리게 마련이에요. 둘째, 플라세보, 즉 위약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짜 약 효과인데 주변에서 누가 어떤 영양제를 먹더라, 뭐 좋다더라 라고 말하면 대개 솔깃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먹게 되고 근거도 없이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셋째, 통제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사람은 자기 건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런 때 간단한 영양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영양제 몇 알씩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술적인 사고입니다. 주술적인 사고. 예로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특정 성분이나 약재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그 주술적 사고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콜라겐을 먹으면 관절이 튼튼해진다든가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뭐 힘이 세진다든가 뭐 하는 식이에요. 문제는 이런 심리 기제가 대부분 과학이나 의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